5분 스케치업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스케치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을 고르는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템플릿이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템플릿을 쓸 것이냐, 그 템플릿의 기준에는 이렇게 작업 환경의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작업 환경에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바닥이 초록색, 그다음에 바닥이 아닌 모든 곳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는 이제 전부 다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몰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뭐 심플 템플릿, 이거 아키텍처럴, 아니면 뭐 플랜 뷰, 아니면 어반 플래닝,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드워킹, 뭐 인테리어스 이렇게 3D 프린팅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원하시는 사용자에 맞게 정리된 그런 템플릿, 그러니까 각각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반 플래닝 하시는 분들, 랜드스케이핑, 아니면 우드워킹,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면 3D 프린팅, 자기가 작업하는 목적에 맞게 템플릿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키텍처를 들어가시게 되겠고, 이 템플릿 말고도 보시면 아래에 단위가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한번 설정 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 말고도 아래 이제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를 이제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밀리미터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키텍처럴에 밀리미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해당 템플릿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 템플릿으로 시작이 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람이 서 있죠. X, Y, Z, 이 원점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축이나 원점 뭐 이런 설명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람은 항상 시작하면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건장한 아이씨로 변경이 됐네요. 이분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스케치업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상단바를 보시면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탭에서는 저장하고 불러오고, 아니면 뭐 그 지오메트리 로케이션 뭐 이런 기능들, 아니면 트림블 커넥트 해서 외부와 이제 익스포트 혹은 임포트, 이 두 가지로 관장하는 게 이 파일 부분이고요. 그럼 에디트를 보시게 되면 뭐 자르고 뭐 이런 것들, 커팅하고 자르고, 아니면 리도 뒤로 돌리든가, 아니면 전체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에디트, 이 여기 상단바에서 이 탭을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은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클릭은 하시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하시니까 이런 상단 탭을 열어보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뷰 역시도 이 뷰에 관련된 거 뭐 단면 만드는 거, 아니면 뭐 히든 지오메트리, 아니면 투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섀도우 막 이런 그림자를 켜고 끌지, 이런 뷰에 관련된 설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뷰 설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뷰에서 볼지, 그리고 뭐 이런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드로우에는 뭐 라인 그리기, 아크 그리기, 쉐이프, 그다음 렉탱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툴스 보면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객체를 지우거나, 아니면 객체를 만들거나 객체를 이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3D 웨어하우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뒤에 강의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루비 콘솔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일단 상단 탭에는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설정할 때만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평소에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단바 보시면 이렇게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이 연필은 뭔가 그리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 들고, 이 아크를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기에 관련된 사각형 그리실 수 있고요.
그리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3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그 툴즈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로 쓰이는 것들, 이 툴즈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주로 쓰이는 것들, 푸시풀 개체를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어떤 오프셋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게 상단 탭이고요. 상단 탭에 기능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고, 일단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인터페이스 설정부터 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 설정부터 하셔야 되는데, 큰 도구 세트를 켜주셔야 됩니다. 큰 도구 세트 키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뷰 들어가 주시고요. 한글 버전에선 보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툴바, 이게 한국 버전에는 도구 모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툴바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여기서 이제 툴바에 어떤 것들을 집어 넣으실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능들을 툴바에 넣겠는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다 켜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키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 스케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툴바에 집어 넣으면서 정리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요 위에 상단 탭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뒀는데, 자주 안 사용하는 애들은 빼놓습니다. 여기다가는 자주 사용하는 애들만 집어넣고요. 보통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은 보통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빼주고요. 얘네들은 빼서 X박스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좌측에 있는 이 큰 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이 큰 도구 세트는 켜 주셔야 돼요. 여기서 툴바 들어가셔서 이 큰 도구 세트, 라지 툴 셋, 이거는 켜 주시고요. 나머지는 꺼 주시면 됩니다. 게링 스타티드만 키시고 나머지는 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꺼주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큰 도구 세트만 켜주시고요. 나머지는 꺼주시면 됩니다. 큰 도구 세트만 켜주시고 나머지는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보겠습니다. 우측 탭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현재 선택한 개체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바고요. 객체, 어떤 객체인지 내가 지금 몇 개의 객체를 선택했는지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객체, 여기에 지금 삼각형을 선택을 하니까 for ent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는 세 개의 직선과 세 개의 엣지와 하나의 페이스를 선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객체를 선택했다는 뜻이고, 그 객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토글을 통해서 하이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객체에 대한 특성을 볼 수 있는 게 이 탭이고요. 보시면 면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에어리아 면적도 확인이 가능하죠. 특성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터리얼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재질 입히거나 할 때 그런 메터리얼 어떤 재질을 입힐지 선택을 하시고, 그 재질에 대해서 편집, 어느 정도의 컬러 값이나 뭐 텍스처들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을 이 메터리얼 탭에서 가능하시고요. 컴포넌트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관장할 수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어떤 건지는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지금 이 표시하는 뷰 표시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타일은 뷰 표시 특성이고,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뷰 표시 특성, 이 선을 얼마나 두껍게 보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선 두께, 아니면 뭐 뒤에 백그라운드 엣지를 보여주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설정하는 법도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레이어즈 누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레이어 개념, 레이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레이어 개념이 있고요. 이 레이어 개념도 또 뒤에 가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이제 섀도우인데, 위에서 뷰에서 섀도우를 키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집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는데, 이 그림자의 어느 정도 설정가, 이 그림자의 설정가가 그림자 지는 시간들을 확인하면서 이 로케이션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로케이션에 각 시간별, 각 날짜별, 각 시간별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섀도우 툴입니다. 이거는 그림자가 켜져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서 장면 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장면 추가를 하실 때 그 장면들을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 추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1번 장면, 그 다음에 2번 장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다시 1번 장면 누르게 되면 1번 장면으로 넘어가고, 2번 장면 누르게 되면 2번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뷰를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 상단 탭에도 이렇게 씬 1, 씬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설정을 해서 이걸 나중에 그 설정 값대로 동영상 추출도 가능하고요. 이 장면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있는 밑에 이 인더스트럭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하다가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헬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측에 있는 이 디폴트 트레이는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강의 진행하면서 각각 인터페이스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스케치업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제 뒷 강의까지 유심 있게 재미있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blem, kill this track.